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가 떨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자 잡겠다, 부동시장 잡겠다, 정상화시키겠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임대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말씀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지옥이 온다고 표현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투자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지방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또 이어가는 또 이제 혜림 씨가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니까 이해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저는 진짜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겁을 하도 줬어 집에 대해서 공부 해결 안 된다는 게. 뭔가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네. 이런데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한다는 게 뭐 이제 지난번에 공급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제 임대 이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대가가 안 오르면 집값 오르든 말든지 내가 10년 동안 계속 20년 동안 그 임대가에 살 수만 있으면 뭐 물가 상승률 정도야 인정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사실 겁나요. 저도. 왜냐하면 기성세대로서 우리 아래 세대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못한 게 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택시장이라는 게 한 개인이 뭘 이렇게 또 정부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우선 따져보는 게 우선은 대안을 만드는 건 좀 뭐 못 만들 수도 있고 아니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짚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공부백 한다가 원가 문제에서 문제를 짚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보면 임대 가격 정말 방법이 없느냐 특히 젊은 세대인 혜림 씨 같은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 분들 좀 주거 비용에서 좀 안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젊은 분들이 임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세를 많이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전세 사기가 우리 한동안 뭐 태풍처럼 뭐 지금도 뭐 그 악마적인 애들 죽일 애들 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을 막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 말을 해요. 뭐 우리 월세화 진행 그래서 전세 뭐 전멸 뭐 사라질 거다. 근데 사실 전세 사라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죠. 부담이 그래도 전세라는 제도는 이래요. 자, 전세 대출의 구조를 보면 디딤돌 대출 이런 거 보면 정부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들죠. 무슨 말이냐면 은행한테 여기 국민은행이에요. 이 사람이 국민은행한테 우리가 보증할게.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결혼 이런 거에 대출 얼마까지 너 대출해줘. 그래서 보증을 누가 해줘요? 국가예요. 국가가 보증한 돈 들어요? 말 한마디요. 내가 보증한다고 이러면 돼요. 자, 근데 월세 바우처 만약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돈을 나가야 돼요. 월세가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니까 우리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일본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일본이 이제 월세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월세 지원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한참 일본 조사하고 다닐 때 보면 일본의 그 주택지 고시원 같은 게 있어요. 고시원 같은 일본에 전혀 고시원 같은 게 있는데 역 주변에 그래서 이런 거는 법을 좀 완화를 해줘서 주차장을 하나도 안 지어도 돼요. 아예 없어요. 그냥 건물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한 2평 내외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이고 공동 화장실, 공동 뭐 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 한 7, 8년 전에 데이터가 그 월세가 7만 엔 내외, 6.9만 엔에서 그래서 한 우리나라 또 한 70만 원 그 당시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맞게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줘요. 7만 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로 하냐면 우선은 월세를 주인은 뗄 일이 없어요. 딱 그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좋은 상품이 되죠. 이게 왜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이제 좋은 상품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는 왜 이렇게 할까? 일본에서. 도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밖에 없어 월세 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게 사회 문제 또 뭐라겠냐면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 많았던 게 제일 조선인들, 제일 한국인들, 우리 말하는 우리 교포들. 일본 애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임차인은 자기 국민, 주인은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성견 지명한 거지 어떻게 해준 건데. 그래서 주인들은 벤츠 끌고 다니고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한국도 진짜 전세 사라지잖아요. 이게 되는데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주택은 필수제예요. 네. 필수제인데 가장 많은 효율적으로 제작 많은 주택이 뭐냐? 서민주택이에요. 조그만한 거. 예. 모든 나라 대도시에서 이런 주택 사업할 때 가장 많은 지원책과 완화를 해주는 게 서민주택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 규제나 이런 걸 이득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해외 자금들. 해외 자금들은 원래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고 일부 들어와는 있지만 활성 안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전세제도예요. 전세제도 방어가 해줬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까 말대로 국가 전세자금 대주제처럼 국가가 보증만 이름만 해줘도 금리가 안 올라가고 저금리에 왜 국가가 보증한 건데 금리 안 올라가면 안 되지. 그쵸. 낮아야지. 그래서 비용을 낮춰서 우리 청년들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월세 시대잖아요.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세금 부정하냐. 우리는 그렇게 지원 많이 못해요. 자 그러면 내 집은 필요해요. 그럼 누가 들어올 거냐? 해외에 눈 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불 키고 있는 애들, 외국 자금 애들. 야 대한민국 서울 열렸다 드디어 가자. 걔들이 짓겠죠. 민간 사업 들어온다고 시작해서 못 들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임대 권한이 넘어가니까 월세 상한선 이런 게 이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도심이 그렇게 큰 대규모의 임대를 민간 펀드가 갖고 있죠. 월세 답이 안 나오죠. 몇 년 전에 베를린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뭐 LH라고 할게요. 이런 식의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국가도 세금이 계속 필요한데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걸 민간에 매각한다 했어요. 매각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매각하니까 당연히 민간 기업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돈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법을 다시 개정해서 다시 사왔어요. 따뜻하죠. 그리고 다시 민간 임대했어요. 정치적 이슈로 푼 거지 사실 자본주의로 안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세 사라지면 안 돼요. 월세 되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 신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이게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전세를 들어가기 무섭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건 좀 오래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 보증을 보호하는 방법을 지금 시도 중이에요. 그래서 기타 찾으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는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방어막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선 제도의 문제고 아까 독견제 문제랑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임대 내려갈 수 있냐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얘기했고 임대가 내려가려면 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멸신 얘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의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지난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집을 안 줘왔다 저층. 근데 특히 지난 5년간 전세 사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온통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애들 안 사요. 그래서 전세 사기 기간이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특히나 그 뭐 노후 이런 거 말고 저층 위주의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들 서울에서 제1번이 광진구예요. 그다음에 강북구예요. 이 두 이런 데는 특징이 집을 줄서 겁나서 애들이 안 사. 전세 안 들어가. 그러니까 누가 속칭 말하는 옛날에 갭 투자 이거 아예 웃기지 마. 미쳤어요 이 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었죠. 근데 임대가는 그래서 그 전에 지어진 것도 안 팔리다가 이게 늦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서서히 팔리겠죠. 그 사이에 임대가는 어떻게 돼요? 이제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쪽 양쪽 구 임대가들이 무서울 정도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중간에 지으면 우리 속칭 말하는 재개발 지정할 때 노후도를 따지거든요. 네. 왜냐면 노후된 주택을 부셔야 되니까 노후도가 몇 표 이러잖아요. 예전엔 중간에 신축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노후도를 떨어뜨리죠. 왜? 새 집이 들어오니까. 새 집을 지은 게 별로 없어. 재개발 구역들이 속칭 말로 잘 익은 거죠. 너 조건 잘 되네? 그런 게 저층 주거지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런데 광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대로 공급도 안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땅값도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재고주택은 다 소화가 됐고 하나씩 재고주택 한 번에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니까 5년 전에 지었던 게 요즘에 팔려요. 그러면 그걸 봐왔던 업자들은 누가 짓겠어요? 미쳤니? 안 짓죠. 근데 그래서 임대가는 계속 올라가요. 땅값이 오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까 임대가 올랐으니까 누가 짓고 싶어요.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짓는 것도 똑같죠. 서울에 있는 집은 빌라를 줘도 재개발 아니어도 먼저 푸시고 지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조금 하나 더 부시죠. 자, 근데 부시고 좀 많이 지으면 되죠. 단독주택을 부시고 지으면 뭐 단독주택 한 세대였는데 우리 10세대 지으면 되니까 그럼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도가 익어가서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어떤 심한 지역은 이렇게 군자역, 중공역 이렇게 뭐 이렇게 아차산 역지 보면 그 일대 모든 게 재개발 가능 구역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원래 안 돼야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중간에 좀 뭘 짓게 지어서 노도 떨어뜨려서 되거든. 오. 이게 전세 사기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숙성을 시켜놔 버렸어요. 많은 지역을. 근데 이 숙성이 무서운 건 파도가 무섭죠. 뭐 멸실의 파도. 여기 하나 가서 가네? 여기도 가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 동네는 10년에서 15년 동안 계속 가겠네? 그럼 그때마다 부시는 건 저가주택이고 멸실이고 그럼 임대가가 내려갈 거냐? 즉 임대가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갑자기 몇천 세대 아파트가 나올 거니까 아파트 떨어질 거야 하면 네.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앞으로 떨어질 지역이 있냐? 네. 왜냐하면 아파트 공부할 거니까. 근데 다르게 질문을 바꿔서 청년 위주의 3억 위주의 아니면 5억 위주의 집이 내갈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네. 안 짓잖아요. 부시기만 하잖아요. 그게 악순환의 굴레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투기꾼이 아니고 진짜 공급의 문제였어요. 그 공급의 문제가 토지 가격을 올렸고 그래서 공급하는 단가가 너무 올라간 데다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죠. 근데 아까 말대로 구조적으로 지역을 숙성시켜 놔버렸어요. 즉 지역에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해제했을 때 해제 딱 하니까 신축업자들이 다 뉴타운 들어가서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도를 툭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 아파트로 못 가게 구역을 해제하게 만드는 그 조건을 확 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숙성시켰어요. 뭐가? 전세 사기가. 전세 사기가 아니 한 동네 땅이 넓으면 일부 구역만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지자체 자료를 가서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은 빠짐없이 다. 그래서 구역이 한 20, 30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빠진 블럭이 없이. 이게 뭐지? 그 이유가 숙성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가를 낮출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금액대별로 다르지만 청년이나 젊은이나 저소득 위주의 주택가격이 낮아질 거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현 시장에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하고 최대한 얼마를 안 낮출 거냐 이 정도로 보는 거고 뭐 다른 대안을 찾아볼래야 방법이 없어요. 이주가 일어나고 멸실인데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내가 뭔가 꼭 투기 아니고 1주택으로만 뭐 하려고 해도 가장 봐야 할 데이터는 임대 가격하고 멸실수예요. 지역의 멸실 가능 예측. 그러니까 지역의 재개발이 여러 구역들의 숙성이 얼마나 돼 있나. 아직 구역 지정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지자체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재개발 가능이라고 표시를 이미 해놔버려요. 원래 그게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된 사람들은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정부에 지정한 조건이 무조건 재개발 구역 지정할 수 없잖아요. 야, 너 노도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내가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심한 게 노도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세 사기가 숙성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거 뭐냐면 요즘에 이제 지금의 서울시장님이신 오세훈 시장님이 뭐 정치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이 급하잖아요. 주택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정을 해요. 여기 신속통합기획 막 해줘요. 여기도 해주죠. 아까도 제가 아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번에 구역이 지정되면 뭐가 안 되냐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건축 허가가. 뭐 더 웃긴 게 뭐냐면 왜 임대가가 안 떨어지냐면 보세요. 구역 지정이 났는데 새 건축이 들어오면 노후도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강화시켰는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서울 시내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 상황에서 이제 사업한 것도 소규모 뭐 재건축 이런 거 재개발 다 해서 거기서 실제 착공이 일어난 비율이 2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포로가 돼 있어요. 구역 지정은 됐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네,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썩고 있어요. 신축도 못 해요. 집은 없어요. 근데 옆에서 좀 한두 개는 가요. 10몇 프로 가니까. 2주는 들어와요. 공부는 못 해요. 그러면은 즉, 뭐야? 제가 모르냐면 이게 악순환의 굴레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땅가가 올라서 이게 임대가 올라서 땅가가 올랐죠. 원자재 오르죠. 멸실이 해야 되는데
신축 조금이라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은 사람 늦게 가고 있는데 구역 지정해서 또 거기도 공급 못하죠. 지금이 이 사태예요. 이 사태에서 나한테 소규모 주택 임대가 떨어질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뭐 제가 도깨비 방망이에 되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부도 똑같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가 떨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잡겠다, 규제 잡겠다, 부동시장 잡겠다, 정상화 시키겠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임대료 임대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말씀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옥이 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주택 이런 지옥이 있는, 그러니까 좀 역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 기분 나쁜 얘기예요. 듣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투자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지방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계속 안전자산으로서 서울 주택을 얘기하는데 안전자산의 의미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우리가 달러 가치가 오를 때 언제죠? 전쟁 터져야지. 금값이 뜰 때가 언제죠? 전쟁 터져야지. 자, 이게 오를 때 안전자산의 크기가 힘이 더 크게 발휘돼요. 지금의 임대시장의 불안은 정부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심하면 이제 4년이었잖아요. 임대가 8년으로 올릴 수도 있죠. 옛날에 한번 말하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되느냐? 아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시 문제를 이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를 좀 뒤로 밀어놓은 거죠. 사실은 우리 4년 갱신권 제도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산을 한번 오늘 이거 보시는 영상 보는데 말하고 싶어요. 쳐보라고. 자, 쳤는데 처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4년이 지났거든 지금. 그래서 점점 이제 오르면서 어느 시기마다 어느 입주한 단지마다 보면 갱신권제가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집이 없든 어떻게 돼요? 거기 지역은 임대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더 이건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도가 생겨난 게 처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제도가. 이게 10년이 안 된 제도예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한 데가 있고 이러잖아요. 새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이거 계약에서 싸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갱신권 사용해야 살 수 있는 게 4년이잖아요. 네. 근데 집이 없어요. 그럼 4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가도 더 올라? 엄청 마음대로 오를 수가 있죠. 시세대로. 근데 이런 지역이 많다면 서울에 많아요 지금. 벌써.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폭탄이 지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단순히 이주만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하시면 4년 살 수 있죠. 갱신하면 그 기한이 끝나가는 일부 단지들 입주했던 그리고 신규 그때 한창 공급했던 그 신축 빌라들 4년 전에 좀 공급했고 그때 애들 터질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8년으로 늘리면 그것만 그거 이제 또 늘었는데 그건 아직 벗기지 않는데 그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도 큰 의미는 없다. 왜? 다시 공급을 줄여서 뒷세대를 더 죽이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되게 지금 심각해. 모든 게 정치권에서 미루고 뒤로 밀어놓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4년 갱신권 제도라는 것도 해결책 같잖아요. 아니에요. 미룬 거예요. 시간을 좀 뒤로 그 번 시간에 공급을 했으면 뭘 공급해? 3기 신도시 이제 가는데 우리 아직도 입주 안 벌었는데 지금 이게 현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부동산을 끝났다. 다 가격 다 다운될 것이다. 토지 가격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사실은 이제 임대가격 하락에서 얘기는 했는데 임대가격 하락할 이슈는 안 보이고 지뢰반만 보여요. 지뢰반만. 그래서 이제 지뢰가 있는 거를 알았어. 네, 알았어요. 어떻게 피해야 될지. 저도 피하는 되게 방법이라는 게 처음 이거예요. 피하는 방법은 임차인을 벗어나는 밖에 없으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임대인, 이게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1주택자로서 그냥 집 주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할 때 이왕이면 이 집이 우리 몸테크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돈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서울에 살면 시간이 돈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왜? 정부가 1주택자인데 거주해야 된다면. 그럼 지방 사람은 어떡하지? 부산 거 사야 돼요? 대구 거 사야 되고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빈틈이 있는 게 재개발 시장 일부.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조그만 거. 뭐 투기꾼 이상은 사지 말고 사서 정리해서 거기서 아까 말대로 추가 부담금에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왜냐면 이 종목이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이런 걸 얻을 수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더 모르는 것 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다른 분한테 가서라도 물어야죠.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 말고도 정말 물어볼 때 많거든요. 따져서 체크해야 되죠. 단 공정만이 살 길이다. 임대인 살면 죽을 게 눈에 보이면 아니 임차인이 사서 그러면 빨리 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나는 강남이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다 붙이잖아요. 이제 배가 산으로 가요. 하나만 선택해야죠. 생존. 내가 몸테크 될 건가? 시간이 돈으로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재개발의 가장 핵심은 잘 연구하면 이 시간을 돈으로 만들 수 있다요. 제가 우리 젊은 층이니까 조카처럼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꾸준히 뭐 한 몇 달 하겠죠. 그걸 좀 잘들 봐주셨으면 하고 질문도 공격적으로 뭐 이제 댓글도 달아주셔도 돼요. 그냥 말 안 되는 뭐 욕만 섞지 마시고 그냥 욕 먹어서 하는데 자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도시의 생존법 여기 대해서 부동산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걸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같이 친구들에게 해주시면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차분히 뭐 성격이 차분하지 않아서 되도록 설명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와, 네, 굉장히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네네네. 그냥 정말 멀게만 느껴졌어요. 네네. 내가 집 살 것도 아닌데 네네. 당장 꼭 알아야 되나 했는데 네.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네요. 지금 부동산에 가장 시급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임대 사실 특히나 젊은 층 아래층은 거의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정말 진중하게 잘해.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명분은 나중 문제. 명분은 약간의 정치적인 거고 명분은 약간의 뭐 도덕적인 얘기인데 현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명분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가셔야 된다 봐요.